자, 13페이지 토지의 등록사항. 요 1번의 지번. 지번은 아주 중요하죠. 지번은 뭡니까?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안 나온 애가 없고요. 올해도 역시 출제가 대상이 됩니다. 지번에 대해서. 자, 지번 그러면 우리 이제 뭡니까? 요 정도는 알아야죠.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자, 1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되네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요거 한번 잡아놓고요. 자, 지번의 기능은 그러면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한다. 그 밑에다 대항적 효력 마무리 지십시오. 자, 14페이지로 갑니다. 자, 지번의 표기에서 평행식, 분수식, 급변식, 자유부분식이 있는데 기억에 대해서 평행식 줄잖아요. 평행식 제도로서 단복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4번의 지번 부여 방법에서 대표적으로 지역단위, 도엽단위, 단지단위법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약간 꼬였나봐요. 그래서 지역단위법에서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역단위법은 지역이니까 좁은 지역, 그 다음에 도면 장소가 적은 지역은 지역단위법입니다. 근데 도엽단위법은 어때요? 반대해서 가면 강대라는 포인트를 거기다 잡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채택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의를 써놨어요. 지역단위법은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은 것. 도엽단위법은 강대하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지적도 희미하도의 도엽단위로 세분화된 도면의 순서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동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도엽단위법이다. 도엽단위법은 한번 체크해놔야죠. 우리나라가 무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자, 디귿의 단지단위법. 단지단위법은 디귿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디귿.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렇게 이제 마무리해 두시고,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게 도엽단위법이다. 요 정도 의미는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지번 희치별, 기번 희치별 분류해서 기라는 것은 뭐다? 일어날 기, 시작이라고 그랬죠. 북동 기본식이란 북동 쪽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북동 쪽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방향 표시가 있죠. 여기 이제 동, 서, 그 다음에 남, 북이죠. 그럼 북동 기본식이라는 것은 북동 쪽에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지번을 건맺는 것. 대표적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고요. 근데 북서 기본식,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건맺는 거죠. 줄 쳐놓고 아라비아 숫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근데 북서 기본식은 자주 출제되니까 별표 하나 해놓고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진행 방향만은 분리라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는 사기단 동그라미 있잖아요. 사하면 사행식, 뱀사, 규칙, 불규칙, 농어촌 지역. 교식은 홀수, 짝수죠. 그래서 우리 시가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다. 규칙적이다 한번 확인해요. 그래서 기후식 별표 하나. 단지식은 블록식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지역사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 바로 단지식.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기단. 이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5번의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니까 한번 줄줄 나와야 돼요. 자,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툭툭 쳐보죠. 기본 원칙, 북서 기본식이다.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신이라고 그랬죠.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은 등신이다. 그러면 신규 등록 내자, 등록 전환 내자. 그래서 한 필지는 원칙, 세 필지는 A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원칙, 그래서 밑줄을 닦아놨어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반 줄권하고 A적으로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번 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 그래서 줄을 쳐놨습니다.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입니다. A번에 그러면 뭡니까? 최종 지번이고 B번에 멀리 떨어져 디귿의 여러 필지.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디귿의 분할에 따른 지번 부역 원칙. 분할의 경우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거기에다 행각펜 닦아놔야죠. 분할 전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마무리 점검하고 A 조건으로 주거 사무실, 그러면 주거 사무실 우선하여 끝에 줄쳐놨죠. 하여야 한다. 뭘 보하게서 기득권. 이렇게 이제 마무리 점검해요. 4번의 합병에 따른 지번 부여로서 원칙 선순위라는 포인트 잡고 본번 중 선순위 A 조건으로 주거 사무실 신청할 때 끝에 부여하여야 한다. 그거 밑줄을 그어놨죠. 포인트 잡고요. 자, 5번의 지적 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원칙은 정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해당하는 지번을 제한 본번으로서. 본번이 제외되는 건 뭡니까? 뒷장을 넘기면 요약집 16페이지를 보면 안팎이라는 게 나와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정전의 집원 자르고 지적 확정을 실시한 집원 밖 그래서 안팎 번번이 같은 집원이 있을 때 그 집원은 뭐 된다? 제외된다. 그 다음에 B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 경계에 줄쳐놓고요. 경계에 걸쳐있는 집원은 뭐 된다? 제외. A 조건으로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정전의 집원의 수가 새로 부여할 시보다 적을 때 형광펜 닦거나요. 블럭 단위로 부여하거나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디귿에 뭡니까? 줄을 쳐놨죠. 조문을 준용하는 거. 지행축. 다시 한번 암기해놔요. 지함은 집원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지행축은 지적 확정 측량의 집원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그래서 지행축. 자, 6번과 관련돼서 집원이 달라진다. 집원 변경이죠. 집원 변경에 대해서는 경계의 변동이 없어요. 고로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야 되고 올해 출제 예상되는 게 거기 밑줄을 그어놨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거기에다 포인트를 잡아두세요. 자, 7번에 결번이 결성하면 결번 대장 기록해. 그래서 결번이 생길 때 밑줄에서 두 번째 지체 없이 결번 대장 기록하고 결번 대장을 지번 대장으로 우리가 고쳐놔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 적어도 이 포인트는 잡아놓고 암기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가서 마음껏 개인기도 풀어보고 응용률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지목입니다. 자, 지목도 반드시 나와요. 지목은 안 나온 해가 없습니다. 지목은 적어도 두 문제에서 5문제까지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지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타 과목과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지목은 최소 2문제에서 최대 6문제, 5문제까지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19회 때 중개사법에도 출제되고 여러 과목에 연결해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요약집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목이란 그러면 주된 용도 자리에다 포인트를 딱 달아요. 그래서 용도 지목이다. 지목 설정 방법에서는 1필 1목의 원칙, 달을 열고 단식 지목이다 포인트 달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 대표적으로 사적지를 딱 확인해 놓으시고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두 군데에다 규정해 놨어요. 공장용지하고 대라는 지목에다 규정해 놨으니까 옆에다 추가해서 마무리해 놔요. 저는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목은 계속적으로 간다. 지금 영속성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 옆에다 잡종지라고 딱 써놔요. 지목 법정주의 몇 개를 규정해놨다? 28개를 지금 법률로 규정해놨다. 그래서 지목 법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지목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마무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목의 표기 방법. 이거는 따로 정리해놔야 돼. 지목의 표기 방법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외웠어요? 목도장이라고 우리가 암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목도장 그러면 뭡니까? 지목은 도자하고 장자로 끝나는 거. 지적도와 장자로 끝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은 두 문자에 예조건 차문자로서 차문자는 뭐예요? 장차, 천, 언. 요거 외워놔야죠.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4개의 차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꼭 암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약 부분, 요약집 17페이지를 보면 우리 2번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적공무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목명칭, 정식명칭 그대로 표기하고 지적도면 첫줄 끝에 지적도면은 약식명칭이다. 그래서 원칙은 보호로 표기한다. 보호라는 것은 약식명칭으로서 거기 원칙은 두 문자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로서는 밑줄을 그어놨어요. 공장용지 장, 주차장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그래서 장차 천은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로 4번 지목의 구분입니다. 지목의 구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우리 지목은 28개니까 간략하게만 정리해보자. 전하면 밭전자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르고 거기가 포인트예요. 곡물, 원해작물, 가수류, 재에 줄쳐놓고 약초, 뽕나무, 당나무, 모목, 강산 등 수능을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선을 재배하는 토지. 그러면 죽선을 재배하는 토지는 중림지가 돼서 전으로 임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앞에 식용이라는 단어를 잡으라고. 그러면 다시 물을 사용하지 않고 가수류 재해, 수경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중림지. 요거에 대해서는 세 군데가 딱 키워드가 잡혀야 돼. 대표적으로 작년에 전이라는 지목이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포인트 잡아요. 배염,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그럼 답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전하고 답의 차이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직접 이용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재배. 그러면 두 군데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수리는 가수원은 사과뱀, 밤호두, 귤나무,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 동그라미. 그러면 이에 접속한 저장고 등 부적실의 부지 자르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거 줄쳐놓고,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을 대로한다는 지목은 세 군데가 있어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꼭 암기해놔야 돼. 다시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요 세 개. 영어는 양입지의 제한 요건으로 연결됩니다. 정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그쪽으로 연결되니까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을 하고 우리가 풀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문제 풀다가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럼 문제 풀다가 다시 와서 풀다가 문제 푸는데 안 풀린다. 그럼 요약집을 다시 한번 싹 강의 듣고 싹 한번 맥을 잡고 지목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라 이 말씀입니다. 자, 4번의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와 관련돼서 첫 줄,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확인해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가축산법 가축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으로 꽁, 요거 조심해야 돼. 꽁. 그 다음에 메추리, 꿀벌, 그 다음에 지렁이 조심해야 됩니다. 지렁이도 축산법에 한다면 가축에 해당돼요. 법상으로는. 그래서 4개 한번 각인을 시켜놓고요. 자, 5번입니다.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밑줄 하나 그어놓고 수림지. 그러면 전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여기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키로서 나일행에 꼭 조심할 거는 간석지가 있는지를 조심하라. 간석지는 갯벌입니다. 간석지는 갯벌의 임야라는 지목에서 삭제가 되었다라는 거. 자, 강천지입니다. 강천지는 용출이라는 포인트를 잘 알아요. 용출을 딱 포인트 달고, 그 다음에 다만 온수, 약수, 섬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성수관, 송유관 및 저장실의 부지는 강천지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두 군데 용출 제외되는 거 두 개만 확인해 놓으면 돼요. 강천지라는 지목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염전은 그러면 두 군데. 자, 천일 제염 방식의 언급은 염전이다. 하나하고 두 번째, 바닷물을 끓여대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정력을 이용한 거죠. 그때는 공장용지가 된다라는 거 두 개. 자, 됩니다. 대는 따로 별표 새겨놓고요. 우리 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주요, 상음, 문의숙, 주요, 상음, 문의숙, 주거용. 주거죠. 주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대화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 이게 많이 헷갈려요.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1단계 우리 이론 강의할 때, 자, 주요, 상음, 문의숙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랑 소통이 되죠. 주거용,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의료용 건축물, 숙박용 건축물은 지목이 되다. 자, 2단계로서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고유한 건축물을 봐라. 고유한 건축물은 지목이 뭐다? 고유한 각각의 지목에 들어간다. 각각의 지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단계도 속하지 않고 2단계도 속하지 않고 그럼 3단계로 가면 바로 잡종지가 돼요. 그래서 잡종지로 우리가 포함되면 돼요. 특히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약간 헷갈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기본 이론 강의했던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자고요. 1단계 주요, 상음, 문의숙 대 고유한 건축물은 각각의 지목이며 3단계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도록 그럼 잡종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 영구적 건축물의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주거라는 것은 주거용이죠. 사무실은 업무용이고 점포는 상업용이에요. 박물관, 극장, 미술관, 즉 문화용이 되죠.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실의 부지는 대로 간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툭치면 뭐예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게 안 나오면 문제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탁 치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 나와야 돼요. 자, 9번은 공장용지가 나와요.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강의를 들었고 18페이지 가니까 꼭 잡아둘 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대표적으로 공장용으로 가겠죠. 이것은 기업간 이원의 토지에는 같은 의료시설, 요거 잡아놔야 돼요.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러면 공장한 의료시설은, 의료용 건축물은 지목이 대로가나 공장한 의료시설은 특별히 공장용지로 하겠다. 요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0번에 학교용지, 학교용 건축물이 되겠죠. 11번은 주차장입니다.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독립동그라미.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접속된 부속실의 부지,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된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거, 세 번째 끝에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 요거 하나 확인해두고 17회 우리가 주차되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입니다. 요게 또 대표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부설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이 아니에요. 근데 시설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입니다. 그거 조심해놔야 돼요.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물류장 및 야외 정시장 포인트 잡고요. 자, 12번의 주유소 형지. 주유소 형지는 주유용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만 자동차 선박 기타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거뷰 송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형지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거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거. 자, 13번은 창고형지입니다. 창고형이죠. 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 포인트 달고요. 설치된 보관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뭐가 된다? 바로 대표적으로 창고 용지가 된다. 자, 14번은 도로입니다. 도로와 관련돼서 아파트 안 도로입니다. 도로가 아니죠. 공장 안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공장 용지가 된다.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자, 니은 확인해야 돼.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도로에서 도로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 디귿 조심해야 돼요. 국도의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줄 서놔야 돼요. 두 필지 이상이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된 토지는 도로로 한다. 자, 철도형지입니다. 철도형 건축물.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첫 줄 궤도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궤도. 그 다음에 거기에서 뒤에 우리가 잡을 거는 대표적으로 두 번째 역사. 서울역 역사의 지목은 사업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철도형 건축물로서 철도용지로 간다. 그러면 철도용지 뭐니? 그러면 궤도하고 역사라는 걸 잡아야 돼요. 요즘은 뭡니까? 실강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참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은 농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이제 내년의 컨셉은 뭡니까?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로 좀 연결해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만남은 어때요? 더 배운 회는 만남은 어때요? 필연이에요? 우연이에요? 필연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죠. 근데 만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저와 만나서 합격했다라고 그런다면 더더욱 좋고요. 그러니까 우연적 만남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연적 만남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영찬 교수님한테 배우는 뭐예요? 바로 공유가 되겠죠. 우연적 만남이 됩니다. 우연적 만남이니까 지분이 끈끈하지 않거든.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이 있어서 지분은 나눠질 수 있어요. 필연적 만남은 어때요? 그거는 합의가 돼. 그 지분의 끈끈함이 있어. 그래서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유 지분에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끈끈하니까 끈끈한 필연적 만남이니까 그 만남 속에 가압류 가처분이 밀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연결돼요. 근데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도 저희와 만남은 우연적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 만남으로서 합격이라는 합격증을 꼭 따서 우리가 필연적 만남이 되도록 얘를 한번 써보자고요. 저와 만남은 필연적 만남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제방입니다. 제방이라는 것은 이 방조제가 헷갈려. 그래서 방조제, 밑에서 두 번째 끝에 방조제 줄잖아요. 방조제의 부대시설. 방조제 들어봤다니까. 지목이 방조제로만 아는데, 방조제는 지목이 아니에요. 방조제의 지목은 제방이라는 걸 조심해놔야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지만, 방조제의 부대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포인트 잡고요. 자, 17번은 하천입니다. 하천은 대규모 수로 다시 한번 확인해요. 자연의 예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토지. 18번 국어죠. 국어라는 것은 소규모 수로야. 그러면 여기에 국어 그러면 두 군데를 포인트를 탁 쳐야 돼. 인공, 첫줄 끝에 인공. 그 다음에 끝에 소규모 수로, 바로 밑에 소규모 수로. 그러니까 국어 그러면 인공 소규모 수로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국어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어 하면 인공 소규모 수로.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시다. 자, 19번의 유지입니다.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서류지 포인트 잡아요. 그 다음에 자생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서류지가 뭐냐? 그러면 자, 깊고 깊은 산속 누가 먹고 가지요? 토끼가 먹는 것은 유지라는 거 맞아야 돼. 작급들이 먹어가는 공동우물은 바로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지, 공동우물 조심해놔야 됩니다. 서류지는 뭐라는 거예요? 유지. 공동우물은 잡종지가 됩니다.
자, 양어장은 탁 쳐요. 육상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육상. 수상 그러면 틀려요. 그 포인트 하나 잡고. 수도용지는 수도용 건축물이 돼. 그래서 송수라는 게 자주 출제돼요. 송수시설은 바로 수도용지가 됩니다. 자, 공과 관련돼서는 공원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공원용지 이름은 틀려요. 공원용지는 이미 감평사에서 출제됐어요. 감정평가사에서 공원용지. 다음 중 지목의 분류가 아닌 걸 골라라. 공원용지라는 지목은 없어요. 공원이지, 공원. 자, 공과 관련돼서 대가리에 자연이 붙었다. 자연공원 이미 하루 툭 치라 되고. 자, 그러면 도시공원 그러면 공원으로 가야죠. 그 다음 묘지가 붙으면 묘지공원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이론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자고, 인식을. 자, 체육용지네. 체육용지는 체육용 건축물로서 거기 두 번째 줄 줄 거라요. 그래서 성마장 조심해야 돼요. 경륜장 조심해 놓고. 자, 24번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에 대해서 경마장 이거 조심해야 돼. 성마장, 경마장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마장은 체육용지고 유원지는 관광용 건축물로서 대표적으로 경마장 이거 하나 조심해야 돼. 자, 26번은 종교용 건축물, 종교용지가 되죠. 교회 사찰 한교를 툭 치면 사당이 나와야 되고 이에 접속된 부석실의 부지는 뭘로 한다? 종교용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요. 자,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다만 이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요약집 20페이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지목으로 토지의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제외된다. 바로 주지목, 주정의 원칙 옆에 또 써놓고. 자, 27번 묘지입니다. 묘지하면 그 다음 세 군데를 잡아야 돼. 첫째 묘지공원, 바로 밑에 봉안시설, 다만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 그 세 군데가 딱 포인트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28번은 잡종지. 잡종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놔야 돼요. 다음에 토지,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는 것, 흙을 파내는 것, 흙가 된 토지는 뭐 된다? 제외된다. 이거는 대표적인 영속성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돌을 캐려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요거 한번 체크해놔야 되고 영구적 건축물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조심해놔야 됩니다. 독축창,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어물 처리장의 부지 이거는 폐기형 건축물로서 잡종지로 가면 자, 이것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어디 잡종지 특별히 규정이 있다라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요거 정도는 제가 읊을 정도는 돼야 지목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자, 두 번 여러분 지금 약간 뭐예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문제집 맨 앞에 요약집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놔요. 맨 앞에 요약집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과 관련돼서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무조건 출제가 돼요. 면적과 관련돼서는 두 군데를 꼭 확인해야 돼. 그래서 면적 측정의 대상인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거하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거 뭐 중요하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요 두 군데를 꼭 잡아두셔야 돼요.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이 단수 처리와 거수 처리는 대표적으로 무슨 오입한다? 대표적으로 4사 오입이 아니라 5사 오입의 원칙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면적, 그러면 이거 한번 요약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단수 처리, 거수 처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20페이지 가서 면적 부분에 대해서 별표 새겨놓고 면적이란 그러면 수평, 면상, 넓이 한번 가봐놓고요. 바로 이번에 면적 측정의 대상에서 그 밑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딱 정리해놨어요. 거기 줄까지 꺼놨어요.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치 정정,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원칙적으로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꼭 점검해 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한 문제짜리니까. 그 다음에 요약집 21페이지로 가셔서 그럼 맨 위에 면적 결정 및 측량 계산의 거수 처리 요거 결정해야 돼요. 5사 오입의 원칙을 동하고 있죠. 우리 이제 축척에 대해서는 이제 통달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100단위는 어때요? 자, 0.01이라도 0.1제곱미터로 단수 처리한다. 그래서 거기 맨 위에 21페이지 맨 위에 산출 면적 123.34 그래서 123.3
123.35. 그러면 5로 끝났다. 앞에 3. 짝수의 홀수. 그래서 123.4. 홀수는 외로우니까 붙여달라고 그랬죠. 123.36. 그러면 올려주면 돼요. 123.4. 123.45다. 5로 끝났다. 앞에 짝수. 짝수는 짝이 있으니까 버려라. 삼각관계가 되니까 123.4. 백단위 축척, 대축척이 됩니다. 자, 소축척과 관련돼서 천단위. 천단위는 0.1제곱미터라도 1제곱미터로 단수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123.4다. 123. 123.5다. 124. 123.6이다. 124가 되고요. 124.5다. 5로 끝났죠. 앞에 짝수네. 버려라. 124. 123.51. 5를 초과했으니까 무조건 올려야 돼. 그래서 125. 그래서 밑에 54, 52의 적용 범위. 거기 하나 체크해놓고 선생님은 올해 어느 게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까? 54, 52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출제가 돼서 면적 적용의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여기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선생님 모험을 걸지 말고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는 두 개 다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개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계입니다. 자, 경계는 뭡니까? 경계도 나오죠. 근데 얘네들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래도 별표가 두 개가 됩니다. 별표 두 개짜리가 되어서 경계.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 나온다면 작년에 이제 경계 결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출제됐어요. 그거 벌써 경계 결정 기준 이렇게 의미. 경계 결정 기준에서 우리가 정리를 우리가 또 해주셔야 돼요. 기준에 대해서. 그럼 요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경계란 그러면 필지별 직선 한번 가놓고. 경계 결정행위에서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다. 경계 직선주의. 그러면 그 옆에 최단 거리라고 한번 써놔야 되고 경계는 두 줄이 될 수 없어. 한 줄이야. 안 나눠져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4번의 축척 정대의 원칙은 큰 축척에 따른다. 마무리해놔야 돼요. 작은 도면이 아니라 큰 도면에 따른다. 자, 가로 3번의 경계 결정과 관련돼서 특히 경계 결정 요 가로 3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놔야 돼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뜻, 담장, 그 밖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하며 이번에 지적 소관청 줄잖아요.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등록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올해 2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대해서는 요약집 22페이지에 정리해놨어요. 특히 이제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짓, 요거보다는 비읍과 시옷이 추가가 돼서 두 가지를 반드시 잡아놔야 돼요.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예정의 지목, 경계점 표지와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비읍과 시옷, 지목에 대해서 특히 요 비읍 시옷 전과자니까 비읍과 시옷은 반드시 확인해놔야 됩니다. 자, 3번의 지상경계의 결정. 작년에 이게 출제를 했죠. 높낮이가 없다. 중앙. 높낮이가 있는 그 다음에 하단부. 절토된 절 동그라미 상. 절상. 해면 수면 그러면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선 한번 잡아야 되고 공유 수면 매립재 제방 그러면 바깥쪽 어깨 부분. 그래서 19회 때 출제됐고 작년에 또 25회 때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은 어디에서 출제 예상이 됩니까? 저는 4번하고 5번을 깔아놓습니다. 4번하고 5번 잡아야 돼요.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되 소유자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디귿에서 자, 디귿에서 1, 3번이 나올 겁니다. 자, 디귿에서 위에 봐봐요. 자, 기역과 니은 디귿. 요거는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3번에서 기역과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그러면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중앙. 그러면 요걸 이제 약간 믹싱을 해놔야 돼요. 지상 경계 구역은 형성하는 구조물이에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중앙에 따른다. 이러면 틀려요. 어디에 따른다? 바로 소유권에 따라서 즉 실제 경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요걸 한번 4번과 연결해서 한번 매치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5번입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인 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요거죠.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A적으로 된다. A적으로 가능한 게 학사공도. 그거 기억해 두라고 무조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에 법원의 확정 판결 줄쳐놓고 공공사업에서 공단비
자, 그러면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점, 국어, 유지, 행강편 전어고요. 8개 제목 우리 해야 돼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다시 학철수, 천재구, 유도. 8개 제목 조심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4. 그 다음에 리얼에 도시군 관리계에서 뭐예요? 도.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요? 학사공도.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거기까지 딱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 특히 요약 페이지 22페이지 4번과 5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단단히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둘째 시간에 요약한 게 뭐예요? 지번, 지목, 면접, 경계. 그러면 여기 하나 기본적으로 출제된다면 둘째 시간의 요약 부분에 대해서는 4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셋째 시간 또 요약을 한번 해보자고요.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